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견도 제한이 있어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손쉽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법무부 인터넷 서신이라고 검색하면 그곳에서 보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쓰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지만 받는 사람은 출력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접견 횟수가 너무 많아 방문이 불가능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방문이 힘든 경우 인터넷 서신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겠지요. 만 14세 미만은 인터넷 서신을 보낼 수 없고요. 입력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 아래 설명드리듯이 한 페이지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 1시간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으나 정말로 독수리 타법을 쓰는 등 너무 느리다면 메모장 등 다른 곳에 작성한 후 붙여넣기를 하면 되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당연히 욕설, 음란, 광고, 비방 등의 내용은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기준 1일 1기관에 한 통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변호인으로 인터넷 서신을 보내다 보면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에 있는 의뢰인 2명에게 하루에 보내고 싶은데 한 기관에 한 통의 제한을 받아 불편한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는 담당 변호사가 보내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이 보내든지 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는데요. 그 내용 안에만 제가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적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변호인의 경우에는 수용자 1인에게 1일 1통 발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인터넷 서신을 보내시려면 네이버에 법무부 인터넷 서신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인터넷 서신 홈페이지 처음 들어갈 때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발표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받을 수용자를 수용기관명, 수용자 번호, 수용자명으로 조회해서 등록하고 전자 편지를 작성하면 되겠고요. 또한 처리 결과는 편지 작성 시 요청하면 발송자에게 개인 메일로 통지가 됩니다. 편지 작성 시 언어는 한글과 영어 숫자만 지원을 하고요.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수로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단 나누기가 많이 있다면 그런 것을 줄이고 다 붙여 쓴다면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저도 변호인 의견서 등 법률 문서를 보낼 때는 문단 나누기를 줄여서 대표 변호사인 저, 소속 변호사들, 직원들 명의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긴 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글씨만 입력이 되고 그림, 사진, 파일 첨부는 불가합니다. 발송한 편지는 수정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용자는 인터넷 편지로 회신을 할 수는 없고요. 우편 편지로 답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펜팔 등 기타 법령에 저촉이 되는 내용은 전달이 안 됩니다. 민원인의 주소는 수용자가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답신을 위해서는 편지 내용에 주소를 적으셔야 하겠고요. 인터넷 편지는 통상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에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고요. 인터넷 편지가 전달되고 난 후에는 그 편지 내용은 삭제되어서 추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서신은 아주 편리하니 그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은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등에 나오는 것이고요. 청구 취지라 하면 원고가 구하는 결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돈 얼마를 달라,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 라는 등이지요. 그런데 청구 취지에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의 성격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즉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인지, 대납해준 돈을 구상을 하는 것인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사람을 상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것인지, 상속인 중 미리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인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의 구체적인 문례와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쇼츠에서 또 설명드릴게요.